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이보다도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의심해서 미안해 이야기입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을 때 많은 지지자들이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반려해야 된다. 검찰개혁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 장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요구를 했었죠.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사표는 수용이 됐고 그 다음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이 임명이 됩니다. 자, 이때 많은 지지자들이 박범계 이거 윤석열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뭔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박범계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장 어렵다. 이런 얘기를 시작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와, 이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검찰 수사권 지금 당장에 뺏어도 속이 지금 풀릴까 말까인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 당장 어렵다고 이러면서 아, 이것도 수박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또 박범계 장관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정 투명한 검찰 인사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이러니까 지지자들은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박범계 장관 지금 인사권을 발동을 하는데 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윤석열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이게 뭔 소리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추미애를 돌려달라.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자 윤석열은 까다로웠던 추미애가 끝나고 이제 박범계라는 사람이 왔구나. 나랑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나한테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좀 검찰을 다시 좀 내 마음대로 바꿔놔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윤석열이 박범계 장관을 찾아갑니다. 취임 축하로 왔다. 이러면서 와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자, 이제 검찰은 내 손안에 있는 것이고 박범계 장관은 나에게 좀 협조를 하쇼. 이런 얘기를 하러 이제 만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검찰의 인사. 중요하죠. 이제 1년 동안 이 인사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인사 발령. 요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만나요. 첫 번째 회동을 가집니다. 자, 인사 관련 첫 만남을 가질 때 윤석열이요. 법무부 장관을 불러요. 서울 고검으로 좀 오쇼. 대단한 짜장 아닙니까? 와, 상급자예요. 법무부 장관을 서울 고검으로 좀 와. 네, 좀 인사 관련돼서 좀 얘기 좀 할 게 있으니까 서울 고검으로 좀 오쇼. 이러니까 박범계 장관은 알았어, 갈게. 쿨하게 갑니다. 자, 이때 윤석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 박범계는 확실히 추미애랑 좀 다르구나. 범계야, 형이야. 사법연수원 동기 서결이 형이야. 이제 내 말 좀 듣고 검찰을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좀 협조 좀 해줘.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너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 건방진 녀석이죠. 자, 자신의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을 인사 관련된 상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무실로 부른다. 참으로 건방지고 위아래가 없는 깡패 두목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회동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이거 고검으로 오라니까는 오기는 했는데 말이 안 통하네. 요걸 느낍니다. 윤석열이 이거 쎄한데
느낍니다. 자, 2차 회동을 가집니다. 자, 2차 회동에서 그 유명한 사진이 하나 나오죠. 짜장 윤석열이라는 이 호가 붙어 있는데 이제는 호가 하나 더 생깁니다. 쩍벌 윤석열로 호가 하나 더 생겨요. 쩍벌 사진. 상급자를 상대하는데 자신은 다리를 쩍 벌리고 이거 누가 상급자지? 잘 헷갈리는 이런 사진이 하나 딱 올라옵니다. 자, 바로 이 사진. 물론 윤석열이 이제 배도 좀 많이 나오고 덩치가 크니까 다리를 모으기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장관 앞에서 자신의 상급자인 장관 앞에서 저렇게 등을 딱 기대고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대단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검찰이 원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왔다. 이 사진에 이런 감정을 투영을 시켜요. 국민들이 그러면서 아주 건방진 자세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한 쩍벌 윤석열이 탄생하는 이 사진이 나옵니다. 두 번째 회동 사진이에요. 자, 두 번째 회동에도 자신이 요구하는 인사 발령이 하나도 안 돼. 이거 뭐야? 범계 이거 만만한 줄 알았더니 이거 추미애 과잖아.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자, 윤석열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박범계 장관의 법무법인 여기를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지금 윤석열 검찰의 아주 이 새끼 꼬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세련이 등장을 해요. 법세련 여기도 한번 털어봤으면 좋겠어. 법세련이 어떻게 알았는지 박범계가 출자한 법무법인 고소고발합니다. 탈세 혐의 이런 걸로. 자, 바로 배당하고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해요. 이건 뭐냐면 정말 창피한 것도 모르는 이런 일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을 또 턴다. 조국 털더니 추미애 털더니 박범계까지도 턴다. 내 말 안 들으면 다 털 거야. 근데 이게 적당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하니까 깡패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건은 깜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 국민들한테 박범계도 나쁜 놈이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에는 약해요. 그런데도 실행을 합니다. 왜 할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윤석열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와 검찰총장일 때 했었던 나쁜 짓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뒤를 봐줬던 애들도 있죠. 자기가 검찰총장에 퇴임하면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말이 이빨이 안 들어가잖아요. 추미애한테 안 들어가고 박범계한테도 안 들어가요. 자,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면 검찰 내부에 레임덕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검찰 내부에 레임덕이 일어납니다. 윤석열을 따르는 검사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힘이 없다. 쟤 쫓아가다간 삿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조폭 같은 조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공무원 조직의 레임덕이 웬 말입니까? 선출직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레임덕이 실제 검찰 내부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힘을 믿고 쫓아가다가 이제는 저거 윤석열 힘없어.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계속 대들면서 문재인 정부 내 말 듣도록 만들 수 있다. 큰소리 뻥뻥 치면서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불안하지만 따라갔었던 검사들이 많은데 조국, 추미애, 박범계까지 문재인 정부가 이 무시무시한 검찰에 쫄질 않네. 이렇게 칼을 휘둘러도 쫄질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따르던 졸개 검사들이 하나 둘씩 윤석열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 이거 윤석열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야 이거 완전히 삿대겠구나. 아이구야. 슬슬 발 빼자. 슬슬 발 빼자. 거리두기 하자. 요러고 있는 모양새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중앙일보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박범계 첫 인사도 윤석열 패싱. 식물총장으로 떠나란 뜻. 이런 기사가 나와요.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정확하게 본 것 아닐까. 중앙일보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못 잃어. 윤석열이 힘을 잃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 난리 나는데. 검찰 우리 편 이제 아니게 되는데. 큰일 났네. 조중동과 적폐 카르텔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거예요. 검찰로부터 시작되는 이 막강한 힘으로부터 시작되는 적폐 카르텔이거든요. 근데 이 검찰의 힘이 적폐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하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검찰이 만약에 언론을 수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이 떠들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은 언론이 막 떠들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이 우리는 수사를 안 하거든. 왜냐? 같은 편이잖아. 우리 식구잖아. 우리가 남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든 나발이든 막 떠들 수 있는 거예요. 나경원 딸은 10과목 정도 성적이 막 조작이 돼도 아무 문제 없답니다. 그런데 최강욱은 인턴 증명서 체험활동했다는 거 요거 해줬다고 의원직 박탈형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데 이들도 지금 이렇게 뻔뻔한 짓을 하면서도 불안해요. 불안할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냄새는 맡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국민의 집에서는 또 이렇게 발끈해요. 박범계 장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척 거짓 연극을 한다. 추미애 이기이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줘요. 간만에 날카로워. 국민의 집 이번 논평은 아주 날카로웠어요. 추미애 이기 바로 요거다. 듣는 척 거짓 연극 아니죠. 법에 그러라고 돼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고한다. 참고하는 거지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지. 왜냐? 법무부 장관은 약간 명예직이야. 검찰 출신이 명예직으로 법무부 장관에 앉아서 이러고 있고 나머지 인사권 사실상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법무부 장관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인사권을 따박따박 행사를 하니까 검찰들이 죽을 맛이네. 자, 그리고는 인사 2분 전에야 명단을 받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범계가 뒤통수를 쳤다.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조금 재밌는 게 이 대전지검장 있잖아요. 윤석열의 오른팔 이두봉. 뭔만 있으면 대전에다가 사건을 확 던져요. 네, 대전지검에다가 사건을 던져줍니다. 월성 원전 수사도 대전으로 던졌죠. 윤석열의 믿을 수 있는 사람 지금 남아있는 게 이 대전지검장 이두봉이거든요. 이 사람 유임시켜놨어요. 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저거 털어봐도 나올 거 없다. 괜히 이두봉 인사발령하면 언론에서 윤석열의 팔다리를 다 자른다, 뭐 보복 인사다라고 길길이 날뛸 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냅뒀어요. 해봐. 그래, 네 오른팔은 살려줄게. 그 오른팔 데리고 이두봉 데리고 한번 마지막 칼춤 쳐봐라. 월성 원전 수사 해봐라. 그래, 요런 겁니다. 박범계 장관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의심할 때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좀 더 기다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박범계는요, 노무현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저는 믿고 있었고 믿고 싶었는데 이제 믿어도 된다. 확실해졌죠?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범계 장관은요, 추미애 장관과는 약간 다른 스타일이에요. 겉으로는 부들부들해. 얘기 들어줄게. 석열이 형 만납시다.
서울 고검으로 와. 갈게. 부들부들해요. 갔는데 이빨도 안 먹혀. 휴일에 인사발령 날리고 이두봉 내버려 둘게. 이두봉 그냥 그대로 써. 서결이 형 오른팔로 이두봉은 그대로 쓰쇼. 월성 원년 더 털어보시고 그렇게 하시오. 이런 겁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대로 유임됐고 나머지도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한 개도 안 됐어요. 한 개도 안 됐어요. 윤석열의 레임덕이 시작되고 검찰 내부가 동요하기 시작할 겁니다. 재밌습니다.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이보다도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싶어요. 자, 오늘은 윤석열의 레임덕이 오고 있다. 박범계 장관 이야기였습니다. 시사건건은 노무현 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